김의겸 기자께서 박근혜, 최태민 이제 사례를 드셨는데 그 정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매 맞는 것보단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매 맞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검증은 언론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무리 경쟁에서 상대 쪽에서 검증의 칼을 들이대면 그게 이제 네거티브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태민이 있고 그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 또 그 사위 정윤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 많이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제대로 취재를 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폭로하고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이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아까 우리 김의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당신이 왜 검증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부 검증에 좀 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지금 당장에 싸우는 데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감이나 긴박감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한 식구끼리 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와 강도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비판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말씀에 이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대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그 감정이 완전히 그 상해서 치유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나간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당내라기보다도요, 이제 유사한 사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같은 편 안에서 경쟁하다가 보면, 내가 이제 진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내가 이제 실력이 없는 거니까. 아예 밖에 있는 다른 거대한 그 적대 세력하고의 경쟁에서 진다 그러면, 아예 저기 나쁜 놈이니까 내가 졌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쟁에서 이제 밀리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87년에 김영삼, 김대중이 같은 당 안에서 경쟁을 하다가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아예 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었죠. 그 양쪽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 당신들이 되느니 노태우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선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1997년에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하고 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두 사람, 두 정당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대선 막판에는 당신들이 되는 것보다 김대중이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할 정도로 실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002년 경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노무현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가 이른바 색깔 공세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노무현 후보의 장인 좌익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서 삼을 정도로까지 그래서 거꾸로 뭐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되받아쳤던 것 기억이 생생한데 그 뒤로는 이제 이인재 노무현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또 같은 경선에 있었던 정동영 후보 뭐 다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은 정동영 후보도 첫 번째 제주 경선 그땐 제주부터 경선 시작을 했어요. 네. 제주 경선에서 비슷한 제가 지금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색깔론을 노무현 후보에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른바 천신정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있죠. 그 천정배 신기남이 그날 밤에 정동영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속된 말로 조인트를 까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랑 우리가 지금 평생 동지로 같이 가기로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의절한다. 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정동영 후보가 아주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색깔론은 쑥 들어가고 정동영 입장에서 그리고 그 경선 지킴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네. 아름다운 경선을 이제 치르고 그 자산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이 경선 과정에서 아무리 집안 싸움이라고 하지만 넘을 수 있는 선거 아닌 게 그만큼 큰 어떤 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상황, 넘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건지,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경쟁, 또 비판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자해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내부적으로 상처만 주고 끝난 아주 나쁜 경험으로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참 괜찮은 아주 치열한 뜨거운 경쟁이었다.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남느냐는 사후에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나라당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너무 치열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쪽의 여러 가지 비리를 박근혜 쪽 캠프에서 각 언론사에다 많이 뿌렸고요. 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그 양쪽 비리를 다 이제 많이 넘겨받아서 이제 취재를 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결과 나오자마자 박근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한다 그렇죠. 했고 네. 본인이 이제 이명박 후보의 취약 지역인 호남부터 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름다운 경선으로 사후적으로 평가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자기 대통령을 예약하게 된 거죠.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또 최성 시장도 있네요. 이런 분들 중에 누가 후보가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경선에 승복하고 그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후보가 된 것처럼 열심히 뛴다면 후유증 없어지는 거고 아름다운 경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앙금이 남아가지고 선거운동도 안 하고 되려면 되라 이렇게 이제 모른 척 외면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거로 전망을 합니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일단 어제 안희정 지사가 전주에선가요? 내가 이렇게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이 같은 당 동지로서 동지에 높이자는 취지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격화되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들은 당장 지금 사전 투표, 현장 투표 지금 누출, 네. 누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사례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자세로 각 후보 캠프가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을 모두 다 잘 아는 가까운 사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던데 두 후보끼리는 그래도 구심력이 강하다. 그런데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세력들이 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후보와 캠프 둘러싸고 있는 원심력을 작용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휘둘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격화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4월 3일이 마지막이 결선 투표를 안 한다면 4월 3일이 마지막이고 3월 27일 한 일주일 열흘밖에 지금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을 하는 거죠. 예전엔 정말 주말에 네. 했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번 한 방으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가 만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격화를 시켜나갈지 아니면 이제 좀 다운이 될지. 이제 그래서 한번 이번 27일 경선 그 첫 번째 결과 나오는 날 그리고 25일이죠. 25일에 이제 그 텔레비전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리는데 네. 그 토론회 이런 정도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들어가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좀 불리합니다. 이제 워낙 강자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죠. 이제 과거에 비서실장도 했고 청와대 수석도 했고요. 안희정 후보 측근 중에 좀 화가 난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실장이 얼만큼 정치적으로 뭐 부족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격하겠다 이제 이런 장면이 있고요. 또 주위에서는 또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경선이 호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격화되면 지금보다 좀 더 좀 강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경쟁이 격화하고 또 후보들이 그런 것들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어떻게 적절히 다뤄나가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지금 당장에 싸우는 데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감이나 긴박감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한 식구끼리 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와 강도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비판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말씀에 이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대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그 감정이 완전히 그 상해서 치유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나간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당내라기보다도요, 이제 유사한 사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같은 편 안에서 경쟁하다가 보면, 내가 이제 진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내가 이제 실력이 없는 거니까. 아예 밖에 있는 다른 거대한 그 적대 세력하고의 경쟁에서 진다 그러면, 아예 저기 나쁜 놈이니까 내가 졌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내 론을 노무현 후보에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른바 천신정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있죠. 그 천정배 신기남이 그날 밤에 정동영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속된 말로 조인트를 까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랑 우리가 지금 평생 동지로 같이 가기로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의절한다. 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정동영 후보가 아주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색깔론은 쑥 들어가고 정동영 입장에서 그리고 그 경선 지킴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네. 아름다운 경선을 이제 치르고 그 자산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이 경선 김의겸 기자께서 박근혜 최태민 이제 사례를 드셨는데 그 정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매 맞는 것보단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매 맞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검증은 언론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무리 경쟁에서 상대 쪽에서 검증의 칼을 들이대면 그게 이제 네거티브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태민이 있고 그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 또 그 사위 정윤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 많이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제대로 취재를 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폭로하고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이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아까 우리 김의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당신이 왜 검증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부 검증에 좀 선이 필요.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002년 경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노무현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가 이른바 색깔 공세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노무현 후보의 장인 좌익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서 삼을 정도로까지 그래서 거꾸로 뭐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되받아쳤던 것 기억이 생생한데 그 뒤로는 이제 이인재 노무현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또 같은 경선에 있었던 정동영 후보 뭐 다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은 정동영 후보도 첫 번째 제주 경선 그땐 제주부터 경선 시작을 했어요. 네. 제주 경선에서 비슷한 제가 지금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색깔 에서 이제 밀리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87년에 김영삼, 김대중이 같은 당 안에서 경쟁을 하다가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아예 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었지요. 그 양쪽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 당신들이 되느니 노태우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선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1997년에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하고 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두 정당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대선 막판에는 당신들이 되는 것보다 김대중이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할 정도로 실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게 이제